금지된 온도, 식은 침대, 깨어나는 피부. 침대는 넓었고 밤은 길었다. 우리는 같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지만 서로의 체온은 닿지 않았다. 그의 숨은 규칙적이었고 내 숨은 조심스러웠다. 숨을 크게 쉬면 괜히 들킬 것 같아서 무엇을,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나는 천장을 바라봤다. 천장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머릿속에는 너무 많은 것이 있었다. 한때는 손이 닿기만 해도 심장이 먼저 반응하던 시간들. 숨이 먼저 뜨거워지던 밤들. 이불 속에서 서로를 찾던 기억들. 지금은 기억만 남았다. 기억은 늘 몸보다 먼저 깨어난다. 그의 등은 익숙했다. 너무 익숙해서 더 이상 상상할 여지가 없었다. 결혼이 오래되면 사랑이 아니라 동선이 남는다. 이쪽으로 돌아 누우면 그가 있고 저쪽으로 돌아 누우면 벽이 있다. 나는 오늘도 벽을 선택했다. 벽은 차가웠고 그 차가움이 오히려 솔직했다. 이불 속에서 나는 조용히 손을 꺼냈다. 아무 목적도 없이 그저 내가 아직 살아있는지 확인하듯. 손바닥에 온기가 느껴지자 몸 어딘가에서 작게 신호가 올라왔다. 아직 있네. 그 사실이 위안이면서도 위험했다. 그의 숨소리가 조금 커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굳혔다. 괜히 들키면 안 될 것 같아서. 무엇을? 내 몸이 다시 깨어나고 있다는 걸. 그는 자고 있었다. 그 사실이 나를 안심시키면서도 이상하게 서운하게 했다. 나는 아주 조심스럽게 이불을 조금만 더 끌어당겼다. 마치 그가 아니라 내 몸을 덮기 위해서인 것처럼. 이불 아래에서 피부는 생각보다 솔직했다. 손끝이 지나간 자리마다 기억이 따라왔다. 젊었던 날의 웃음, 땀 섞인 숨, 말없이 이어지던 밤. 나는 눈을 감았다. 눈을 감으면 지금이 아닌 시간이 온다. 그때 문득 낯선 향이 떠올랐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스쳤던 향. 비누도 향수도 아닌 사람의 체온이 남긴 냄새. 그 향이 이불 속까지 따라 들어온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숨을 삼켰다. 안 돼. 머리는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몸은 이미 늦게 반응한다. 그의 등을 바라보다가 나는 아주 작은 소리를 냈다. 숨이 아니라 기억이 새는 소리였다. 그는 뒤척이지 않았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 나를 대담하게 만들었다. 나는 생각했다. 이건 배신이 아니다. 이건 단지 내 몸이 나를 잊지 않았다는 증거다. 사람은 늘 이렇게 자신을 설득한다. 휴대폰이 베개 옆에서 진동했다. 아주 짧게 한 번. 나는 바로 짚지 않았다. 그 진동이 너무 많은 의미를 가질까봐. 다시 한 번. 짧게. 나는 천천히 휴대폰을 들었다. 불빛이 켜지는 순간 방 안의 어둠이 갈라졌다. 문자 한 줄. 아직 안 주무시죠? 그 문장은 질문이 아니었다. 확인이었다. 나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대신 내 숨이 먼저 답했다. 심장이 빨라졌고 손바닥이 뜨거워졌다. 아까는 없던 감각이
분명히 살아났다. 나는 화면을 껐다. 하지만 꺼진 건 불빛뿐이었다. 몸은 더 또렷해졌다. 이불 속에서 나는 아주 천천히 다시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 말이 얼마나 자주 깨졌는지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다. 대신 온도가 남았다. 금지된 온도.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온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는 늘 비슷했다. 금속이 맞물리며 짧게 울리는 소리. 그날도 다르지 않았는데 공기만 달랐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가 들어왔다. 말없이, 조용히, 너무 자연스럽게. 엘리베이터 안은 갑자기 좁아졌다. 원래부터 네 사람이면 꽉 차는 공간인데 그날은 두 사람뿐인데도 숨 쉴 자리가 줄어든 느낌이었다. 그는 내 옆에 섰다. 어깨가 닿지는 않았지만 닿기 직전의 거리. 그 거리에서 나는 이상하게 숨을 고르게 됐다. 처음 느낀 건 향이었다. 강하지 않았다. 향수도 아니었다. 샤워 후 남은 비누 냄새도 아니었다. 사람의 체온이 만든 냄새. 하루를 살아낸 몸에서만 나는 낯설고도 솔직한 냄새였다.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괜히 보면 너무 많은 게 드러날 것 같아서.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내려갔다. 숫자가 하나씩 바뀔 때마다 내 심장도 그 리듬을 따라갔다. 그는 버튼을 누르며 말했다. 늦으시네요. 짧은 말이었다. 의미 없는 인사처럼 들릴 수도 있는 말.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말에는 당신의 밤을 안다는 뉘앙스가 섞여 있었다. 네. 나는 아주 짧게 대답했다. 그 짧음이 괜히 더 길게 느껴졌다. 엘리베이터가 잠시 멈췄다. 아무도 타지 않았는데도 그 짧은 정적 속에서 나는 그의 손을 보았다. 손은 깨끗했다. 일하는 사람의 손이었지만 거칠지 않았다. 그 손이 문득 상상 속에서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 상상을 급히 밀어냈다. 이건 아니다. 속으로 그렇게 말하면서도 내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다. 등줄기를 따라 아주 가늘게 열이 올라왔다. 문이 다시 열렸고 그는 한 박자 늦게 내렸다. 조심히 가세요. 그 말은 형식적인 작별 인사였지만 이상하게 뒤에 이어질 말을 남겨둔 듯한 말이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그가 멀어지는 동안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집에 도착했을 때 문 손잡이를 잡은 손이 미묘하게 떨렸다. 왜 이러지?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말 몇 마디, 향기 하나. 그런데도 몸은 마치 이미 어떤 경계를 넘은 것처럼 반응하고 있었다. 신발을 벗고 불을 켰다. 집 안은 조용했다. 그의 숨소리만 침실에서 일정하게 들려왔다. 그 소리가 오늘은 이상하게
나를 현실로 끌어당기지 못했다. 거울 앞에 섰다. 얼굴을 바라봤다. 낯설지 않은 얼굴인데 그날은 조금 달라 보였다. 눈동자가 조금 더 어두웠고 입술이 조금 더 말라 있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입술에 손을 가져갔다. 그 작은 동작 하나가 너무 사적인 느낌이라 손을 급히 내렸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짧은 진동, 아주 얌전한 소리. 이번엔 바로 들었다. 엘리베이터에서 향이 좋으시던데요.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 문장은 칭찬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나도 느꼈다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하지만 휴대폰을 내려놓지도 않았다. 그 사이 몸 어딘가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이건 위험하다. 머리는 분명히 경고했다. 하지만 머리는 늘 몸보다 늦다. 나는 소파에 앉았다. 다리를 가지런히 모았는데 그 동작이 괜히 더 의식됐다. 다시 진동. 불편하셨다면 미안해요. 그 문장은 물러나는 문장이 아니었다. 더 가까이 오기 위한 문장이었다. 나는 그제야 천천히 답장을 썼다. 괜찮아요. 그 두 글자를 보내는데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했는지 나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 순간 집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모든 게 변한 것 같았다. 같은 소파, 같은 불빛, 같은 밤. 그런데 내가 달라져 있었다. 침실에서 그가 뒤척이는 소리가 났다. 나는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끄고 몸을 굳혔다. 마치 무언가를 들킨 사람처럼. 하지만 그는 다시 잠들었다. 그 사실이 나를 안심시키면서도 이상하게 아쉽게 했다. 나는 생각했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선을 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이미 다음 장면을 그리고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아닌 다른 공간, 조금 더 어두운 곳, 조금 더 가까운 거리.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대신 아까 느꼈던 향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그리고 그 향은 점점 체온으로 변하고 있었다. 밤은 조용했지만 완전히 고요하진 않았다. 집 안의 소음은 사라졌는데 내 안의 소리만 커졌다. 침실에서는 그의 숨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렸고 거실에서는 시계 초침이 벽을 긁듯 움직였다. 나는 소파 끝에 앉아 있었다. 앉았다는 말이 맞을까? 몸은 닿아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서성이고 있었다. 휴대폰 화면은 꺼져 있었다. 그러나 꺼진 화면 위로도 아까의 문장이 떠올랐다. 향이 좋으시던데요. 그 문장은 끝났지만 여운은 끝나지 않았다. 문장이 아니라 초대처럼 남아 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기로 했다. 열을 식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열이 어디까지 오르는지 보기 위해서. 잠깐만, 정말 잠깐만. 그렇게 생각하며 나는 커튼을 조금 열었다. 밖에 가로등 불빛이 거실 바닥에 얇은 선을 그렸다. 그 선이
마치 넘지 말아야 할 경계처럼 보였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진동이 길었다. 급하지 않다는 표시. 여유가 있다는 뜻. 나는 천천히 화면을 켰다. 지금도 깨어 계신 것 같아서요. 확신도 질문도 아닌 말투. 상대를 밀어내지 않는 방식. 나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쓰지 않는 것도 하나의 대답이니까. 시간이 조금 흘렀다. 초침이 12바퀴쯤 도는 동안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물 한 잔을 따르는데 유리컵에 물이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 소리에 괜히 심장이 빨라졌다. 그때 전화가 왔다. 문자가 아니라 전화. 벨이 울리는 동안 나는 받지 않을 이유를 10개쯤 떠올렸다. 하지만 받지 않는 이유보다 받아버렸을 때의 이유가 더 선명했다. 나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내 목소리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낮았다. 죄송해요. 너무 늦었죠. 그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에서도 온도가 느껴졌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다고 말했다. 우리는 잠시 말을 하지 않았다. 통화 중이라는 표시만 켜진 채 서로의 숨만 들렸다.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편안해서 위험했다. 엘리베이터에서요. 그가 말했다. 오늘 평소보다 더 조용해 보이셨어요. 나는 웃지 않았다. 웃으면 내가 너무 들켜버릴 것 같아서. 그런가요? 네. 말을 안 해도 다 들리는 것처럼. 그 말이 가슴 어딘가를 눌렀다. 나는 소파에 다시 앉았다. 다리를 가지런히 모았다. 그 작은 동작이 괜히 더 의식됐다. 이런 전화, 불편하시면 끊을게요. 그의 말은 선택을 나에게 넘겼다. 나는 그 선택을 조금 늦게 잡았다. 아니에요. 그 한마디가 문을 조금 열었다. 통화는 길어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말보다 숨이 많아졌다. 나는 그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를 들었고, 그는 내가 잠깐 멈칫하는 걸 알아챘다. 지금 집이세요? 네. 혼자요? 그 질문은 사실을 묻는 질문이 아니었다. 거리를 묻는 질문이었다. 네. 그의 숨이 조금 깊어졌다. 괜히 물어봤네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미안해하는 목소리는 아니었다. 아니요. 내가 말했다. 괜찮아요. 이상하게도 그 말을 하면서 나는 침실 쪽을 바라봤다. 문은 닫혀 있었다. 그 사실이 나를 안심시키면서도 다르게 용감하게 만들었다. 통화는 갑자기 끝났다. 늦었으니까. 이만. 그의 말은 작별 같았지만 끝맺음은 아니었다. 전화를 끊고 나는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다. 소파의 쿠션이 내 몸의 온기를 머금고 있었다. 휴대폰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나는 그걸 다시 집어들지 않으려 했지만 손이 먼저 움직였다. 새 문자가 와 있었다. 잘 자요.
두 글자. 그 뒤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 간결함이 더 많은 걸 남겼다. 나는 침실로 가지 않았다. 대신 거실 불을 끄고 소파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처음으로 인정했다. 이건 단순한 흔들림이 아니다. 몸은 이미 어느 정도를 알고 있었다. 눈을 감자 엘리베이터의 좁은 공간이 떠올랐다. 버튼을 누르던 그의 손, 내 옆에 남았던 거리, 그 사이에 있던 공기, 그리고 그 공기가 조금 더 좁아지는 상상. 나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의 숨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었다. 전화는 끝났는데 밤은 끝나지 않았다. 나는 속으로 말했다. 내일은 조금 달라질지도. 그 말이 기대인지 두려움인지 나는 아직 구분하지 못했다. 아침은 늘 같은 방식으로 왔다. 햇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부엌에서는 물 끓는 소리가 났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씻고 나왔고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커피를 내렸다. 아무 일도 없었다. 적어도 보이는 곳에서는. 그런데 내 몸은 어젯밤을 기억하고 있었다. 잠을 잤는데도 잠들지 못한 것처럼 컵을 들던 손이 조금 느렸다. 손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컵이 살짝 흔들렸다. 괜찮아? 그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잠을 좀 설쳤어. 거짓말은 아니었다. 다만 이유를 말하지 않았을 뿐. 집을 나서며 나는 신발끈을 고쳐 묶었다. 괜히 시간을 끌었다. 엘리베이터를 혼자 타고 싶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같이 타고 싶어서인지, 그때의 나는 알지 못했다. 문이 열렸고 그가 서 있었다. 우연이었다. 우연이었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그의 인사는 어젯밤보다 더 낮았다. 그것만으로도 몸이 먼저 반응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공기가 다시 좁아졌다. 어제보다 더 우리는 같은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그러나 내려갈 층은 같았다. 그는 손을 내려놓았고 나는 가방끈을 잡았다. 그 사이의 거리, 어깨 하나가 들어갈까 말까 한 공간. 그때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덜컥 멈췄다. 짧은 흔들림. 본능적으로 나는 중심을 잃었고 그의 손이 아주 잠깐 내 팔을 잡았다. 손이었다. 손바닥 전체가 아니라 손가락 몇 개만. 그 짧은 접촉이 이상하게 길게 남았다.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가 가까웠다. 너무 가까워서 숨이 닿는 것 같았다. 네. 내 대답은 평소보다 짧았다. 그는 바로 손을 떼지 않았다. 떼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떼지 말아야 할 이유도 없었고, 그 몇 초 동안 나는 생각했다. 지금 이 순간을 내가 멈출 수 있을까? 엘리베이터가 다시 움직였다. 그제야 그는 손을 뗐다. 손이 떨어진 자리가 이상하게 시렸다. 닿아 있던 게 아니라 사라진 것 때문에. 문이 열렸고 우리는 각자 내렸다. 조심히 가세요. 그의 말은
어제와 같았지만 의미는 달라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조금 더 깊게, 하루 종일 그 짧은 접촉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회의 중에도, 줄을 서서 계산을 하면서도, 창가에 서 있을 때도 팔에 남아있던 감각이 다른 곳으로 번져갔다. 이건 착각이야. 나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몸은 착각을 잘 믿지 않는다. 퇴근 무렵 메시지가 왔다. 아침에 놀라셨죠? 나는 바로 답하지 않았다. 놀랐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괜찮았어요. 보내고 나서 심장이 빨라졌다. 그는 답장을 빨리 보내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나를 더 흔들었다. 잠시 후, 다행이네요. 그 뒤에 아무 말도 없었다. 그 빈칸이 너무 컸다. 저녁이 됐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다. 오늘은 어땠어? 그냥 우리는 늘 하던 대화를 했다. 익숙한 문장들, 익숙한 톤. 그런데 익숙함이 이상하게 무거웠다. 샤워를 하며 나는 팔을 씻었다. 아침에 닿았던 자리, 거품을 여러 번 문질렀는데도 감각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건 잘못이야. 머리는 계속 그렇게 말했다. 그런데 잘못이라는 단어가 조금 늦게 도착했다. 침대에 누웠다. 그는 곧 잠들었다. 나는 등을 돌렸다. 벽이 아닌 어제와 반대쪽으로 눈을 감자 아침의 장면이 다시 떠올랐다. 엘리베이터, 멈춤, 손, 그리고 그 손이 조금 더 머물렀다면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그 소리가 너무 커서서 스스로 놀랐다. 휴대폰이 베개 옆에서 진동했다. 오늘 하루 종일 아침 생각이 나서요. 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아주 짧게 답했다. 저도요. 그 두 글자가 내 마음을 정확히 드러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선은 이미 넘어져 있었다. 손은 닿았고 마음은 움직였고 몸은 기억했다. 아침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시작됐다. 햇빛은 여전히 창으로 들어왔고 식탁 위의 컵은 늘 같은 자리에 놓였다. 그는 신문을 넘겼고 나는 계란을 깨뜨렸다. 노른자가 깨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오늘 일찍 끝나? 그의 질문은 평범했다. 너무 평범해서 그 속에 숨길 수 있는 말들이 더 많아졌다. 아마도 그 단어는 가능성의 문이었다. 나는 외출복을 입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옷. 너무 꾸미지도 너무 흐트러뜨리지도 않은 차림. 거울 앞에 서서 단추 하나를 잠갔다 풀었다. 목선이 조금 드러나자 괜히 손이 멈췄다. 이건 누구를 위한 거지? 답은 나오지 않았지만 심장은 이미 알고 있었다. 낮 동안 나는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살았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은행에서 번호표를 뽑고, 길에서 아는 사람과 인사를 나눴다. 요즘 좋아 보이네. 그 말이 칭찬처럼 들리면서도 조금은 들킨 느낌이었다. 나는 웃었다. 웃음은 가장 안전한 가면이었다. 오후가 길어질수록 시간은 자꾸 늘어졌다. 시계를 볼 때마다 분침이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았다. 휴대폰은 가방 속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울리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더 신경 쓰였다. 오늘은 오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이미 나는 기다리고 있었다. 해가 기울 무렵 메시지가 왔다.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나요. 그 문장은 사실 전달이 아니었다. 초대였다. 나는 가방을 고쳐맸다. 발걸음이 조금 빨라졌다. 아니, 빨라진 걸 스스로 눈치채고는 다시 천천히 걸었다. 너무 서두르면 모든 게 들킬 것 같아서 집에 돌아오자 그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 사실이 나를 안심시키면서도 조금 더 자유롭게 만들었다. 나는 커튼을 반쯤 쳤다. 빛이 너무 밝으면 생각이 흩어질 것 같아서 소파에 앉아 신발을 벗었다. 발끝에서부터 긴장이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 그때 전화가 왔다. 이번엔 메시지가 아니라 짧은 통화 요청. 나는 바로 받지 않았다. 2번 울리고 나서야 받았다. 네. 지금 괜찮으세요? 그의 질문은 공손했지만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네. 이번에도 짧은 대답. 그럼 잠깐 얼굴만 볼까요? 얼굴만. 그 말이 얼마나 많은 걸 포함하는지 우리는 둘 다 알고 있었다. 나는 잠시 침묵했다.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고려였다. 어디서요?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이미 결정은 끝나 있었다. 사람 없는 곳이요. 그의 대답은 장소보다 분위기를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볼 수는 없었지만 나 자신에게 하는 동이었다. 약속 시간까지. 1시간. 그 1시간이 이상하게 길었다. 나는 집안을 정리했다. 필요 없는 행동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다. 컵을 씻고 탁자를 닦고 창문을 조금 열었다. 공기가 바뀌자 생각도 바뀌었다. 거울 앞에 다시 섰다. 이번엔 단추를 풀지 않았다. 대신 머리를 묶었다 풀었다. 목덜미가 드러나는 순간 숨이 얕아졌다. 이건 정말 위험해. 위험하다는 생각이 나를 멈추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또렷하게 만들었다. 현관문을 나서기 직전 휴대폰이 울렸다. 나왔어요. 그 말은 기다림의 끝이었다. 나는 문을 잠그며 아주 작은 소리를 냈다. 찰칵. 그 소리가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문소리처럼 들렸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 스스로 놀랐다. 아직은 얼굴만 그렇게 되뇌었지만 몸은 이미 그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다. 문이 열렸고
그가 서 있었다. 낮보다 가까운 거리. 어제보다 낮은 시선.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은 필요 없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이 공기 속에 떠 있었으니까. 그가 말했다. 조금만 걸을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낮의 얼굴은 이미 끝났고 밤의 이야기가 시작됐다는 걸. 우리는 나란히 걷지 않았다. 어깨가 닿을 만큼 가깝지도 완전히 떨어져 있지도 않은 거리. 그 애매함이 발걸음을 더 조심스럽게 만들었다. 춥지 않으세요? 그가 물었다. 날씨를 묻는 말처럼 들렸지만 나는 그 질문이 지금의 상태를 묻고 있다는 걸 알았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다. 하지만 괜찮다고 말하는 순간 나는 한 걸음 더 안으로 들어갔다. 사람이 드문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가로등은 낮았고 그림자는 길었다. 우리의 그림자가 서로를 건드리며 겹쳤다. 그는 앞서 걷다 말고 속도를 늦췄다. 내가 따라오고 있다는 걸 확인하려는 듯.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시선이 닿으면 말보다 더 많은 것이 오갈 것 같았어. 여기 잠깐만. 그가 멈춰 섰다. 작은 카페 앞. 문은 닫혀 있었고 불은 꺼져 있었다. 문 닫았네요. 내가 말했다. 이상하게도 안도와 아쉬움이 동시에 섞인 말투였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조금만 더 걸을까요? 조금만. 그 말은 늘 다음으로 가는 말이었다. 우리는 결국 작은 호텔 앞에 섰다. 호텔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조용했고 모텔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단정했다. 간판 불빛이 부드럽게 깜박이고 있었다.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그도 멈췄다. 우리는 서로를 보지 않았다. 대신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다. 그 침묵이 결정을 요구하고 있었다. 여기 말고 다른 데로 갈까요? 그의 말은 선택을 나에게 넘겼다.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이 천천히 올라갔다, 내려왔다. 지금 돌아가면 아무 일도 없던 밤이 된다. 그 생각이 갑자기 너무 아쉬웠다. 조금만 쉬었다 가요. 내 목소리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조용했다. 하지만 그는 들었다. 분명히 문을 여는 소리는 생각보다 작았다. 마치 이 공간이 큰 소리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프런트를 지나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엘리베이터. 다시 그 공간. 처음 모든 게 시작됐던 곳. 문이 닫히자 공기가 달라졌다. 더 조용해졌고 더 밀도가 생겼다. 그는 버튼을 눌렀다. 나는 그 손을 보았다. 손가락이 버튼에 닿는 순간 그의 손등에 힘줄이 도드라졌다. 그 작은 움직임이 내 시선을 붙잡았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을 하며 깨질 것 같아서. 문이 열렸고 복도는 길고 조용했다. 카펫은 발소리를 삼켰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걸었다. 누가 앞서는지
누가 따라가는지 구분할 수 없게 그가 멈춰 섰다. 카드키를 꺼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셔도 돼요. 그 말은 진짜 배려였고 마지막 경고였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알아요. 그 한마디에 모든 의미가 담겨 있었다. 문이 열렸다. 방은 작았다. 깨끗했고 조명이 낮았다. 커튼은 반쯤 닫혀 있었고 침대는 정돈되어 있었다. 너무 정돈되어 있어서 더 긴장됐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울렸다. 철컥. 그 소리가 다리를 굳게 만들었다. 우리는 서 있었다. 서로를 바라보며 이상하게도 급하지 않았다. 급해지면 무너질 것 같아서 그는 천천히 말했다.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짧았지만 확실한 대답. 그는 조금 더 가까이 왔다. 아주 조금. 한 걸음이 아니라 반 걸음. 그 거리에서 나는 그의 숨을 느꼈다. 숨이 섞였다. 그 순간 시간이 느려졌다. 그는 손을 들었다. 내게 닿지 않았다. 닿기 직전에서 멈췄다. 그 멈춤이 나를 더 흔들었다. 싫으시면 말해주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 대신 움직이지 않았다. 그게 내 선택이었다. 그는 손을 내렸다. 아주 천천히 공기를 가르며. 그리고 내 손목 근처에서 멈췄다. 닿지 않았는데 이미 닿은 것처럼 피부가 반응했다. 나는 숨을 내쉬었다. 그 숨이 너무 솔직해서 스스로 놀랐다. 그는 웃지 않았다. 나도 웃지 않았다. 우리는 이게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일이. 방 안은 조용했다. 조용하다는 말로는 부족했다. 소리가 사라진 게 아니라 모든 소리가 숨을 죽이고 있는 느낌이었다. 우리는 여전히 서 있었다. 침대도, 의자도, 벽도 가까웠지만 어느 쪽으로도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이면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는 내 눈을 보지 않았다. 대신 내 어깨 너머를 바라봤다. 그 시선이 오히려 나를 더 긴장하게 만들었다. 괜찮으세요? 그는 다시 물었다. 아까와 같은 질문이었지만 의미는 달랐다. 아까의 질문이 지금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번 질문은 이 다음에 대한 것이었다. 나는 대답 대신 숨을 고르려 했다. 그런데 숨이 말을 듣지 않았다. 짧아졌고 얕아졌다. 지금 멈추면 된다. 머릿속에서는 아주 또렷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지금 문을 열고 나가면 이건 아무 일도 없었던 밤이 된다. 조금 떨렸던 밤, 조금 흔들렸던 밤,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몸은 그 정리를 거부하고 있었다. 그는 아주 천천히 한 걸음 더 가까이 왔다. 이번엔 반 걸음이 아니라 온전한 한 걸음이었다. 그의 그림자가 내 발등을 덮었다.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물러서지 않았다는 사실이 내 마음을 더 빠르게 만들었다. 그는 멈췄다. 내 바로 앞에서. 숨이 섞였다. 공기가 섞였다. 온도가 섞였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가 말했다. 그 말은 질문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분명히 말했다. 안 된다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내 입에서 나왔다. 그런데 그 한 단어가 경계를 무너뜨렸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다는 건 결정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었다. 그의 손이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다. 손끝이 아주 가볍게 내 손등에 닿았다. 이번엔 피하지 않았다. 피부가 먼저 반응했다. 전기가 스치듯 얇게 퍼졌다. 그 접촉은 짧았지만 충분했다. 손이 차네요. 그의 말이 너무 일상적이라 오히려 위험했다. 그는 내 손을 감싸 쥐었다. 꽉 잡지 않았다. 놓치지 않을 만큼만. 그 미묘한 힘 조절이 나를 더 흔들었다. 나는 손을 빼지 않았다. 대신 손가락이 아주 살짝 움직였다. 그 작은 움직임이 모든 걸 바꿨다. 그의 숨이 조금 달라졌다. 그 변화가 너무 또렷해서 나는 눈을 감았다. 눈을 감자 감각이 더 선명해졌다. 손바닥의 온기, 손목의 맥박, 서로 다른 리듬. 이건 잘못이다. 생각은 여전히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이미 너무 늦게 도착한 경고였다. 그는 내 손을 놓지 않은 채 조금 고개를 숙였다. 얼굴이 가까워졌다. 너무 가까워서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지금 멈추면 정말 멈출 수 있어요. 그가 낮게 말했다. 그 말에는 멈추고 싶다는 마음과 멈출 수 없다는 마음이 동시에 들어 있었다. 나는 눈을 뜨지 않았다. 눈을 뜨면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아서 그의 손이 내 손목을 따라 아주 천천히 움직였다. 팔목, 팔, 그리고 멈춤. 그 멈춤이 나를 더 괴롭혔다. 제발, 이렇게 멈추지 말았으면. 그 생각이 떠오른 순간 나는 스스로에게 놀랐다. 나는 눈을 떴다. 그리고 그를 보았다. 그의 눈도 나를 보고 있었다. 그 시선은 물러날 생각이 없는 시선이었다. 나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아니라 허락이었다. 그는 그제야 내 손을 놓았다. 그리고 다시 잡았다. 이번엔 조금 더 확실하게. 경계는 그 순간 완전히 무너졌다.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깨졌다. 나는 깨달았다. 이건 더 이상 우연도 실수도 흔들림도 아니었다. 선택이었다. 그의 손이 이번엔 놓지 않았다. 그리고 나
역시 방 안의 조명은 낮았다. 낮다는 말보다 부드럽다는 말이 맞았다. 모서리가 사라진 빛은 사람의 표정을 감추고 감각만 남겼다. 커튼은 반쯤 닫혀 있었다. 완전히 가리지는 않되 바깥을 잊게 할 만큼 그 중간이 지금의 우리 같았다. 그는 잠시 움직이지 않았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마치 이 공간이 먼저 결정을 내려주길 기다리는 것처럼. 침대 위의 흰 시트가 유난히 눈에 들어왔다. 너무 깨끗해서 무엇이든 남길 수 있을 것 같았다. 이건 정말 마지막이다. 나는 속으로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은 멈춤이 아니라 준비에 가까웠다. 그는 조명을 조금 더 낮췄다. 스위치가 내려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어둠이 깊어지자 소리는 더 선명해졌다. 서로의 숨, 옷깃이 스치는 소리, 발이 카펫을 밟는 소리, 모든 것이 너무 가까웠다. 춥지 않으세요? 그의 말은 정말로 온도를 묻는 말 같았다. 아니요. 내 대답은 사실과 달랐다. 추운 게 아니라 뜨거워질까 봐였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옆으로 다가왔다. 아주 천천히, 시간을 부수지 않으려는 듯. 그는 내 손을 다시 잡지 않았다. 대신 가까운 곳에 두었다. 닿지 않음이 다음보다 더 긴장됐다. 나는 손끝에 힘을 주었다 풀었다. 그 작은 반복이 내 마음을 그대로 드러냈다. 괜히 서두르고 싶지 않아요. 그의 말은 이상하게 진심처럼 들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두르지 않는다는 건 도망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는 창가 쪽으로 걸어가 커튼을 조금 더 끌어당겼다. 그 순간 방은 완전히 외부와 분리되었다. 밖의 소리, 밖의 시선, 밖의 시간 모두 사라졌다. 남은 건 지금의 온도뿐이었다. 그는 다시 나를 향해 돌아왔다. 이번엔 망설임이 적었다. 아까처럼 질문하지도 않았다. 질문이 필요 없다는 건 이미 답을 받았다는 뜻이었다. 그의 손이 이번엔 내 어깨에 닿았다. 아주 가볍게, 확인하듯 어깨에 서서 발로, 그리고 멈춤. 그 멈춤이 내 숨을 흔들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이번엔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느끼기 위해서 어깨에 닿아 있던 손이 조금 더 오래 머물렀다. 그 시간 동안 나는 생각했다.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하게 되겠지. 그 생각이 이상하게도 나를 차분하게 만들었다. 괜찮아요? 그가 다시 물었다. 나는 이번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대신 아주 낮게 말했다. 네. 그 한마디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말이었다. 그는 한 발짝 더 다가왔다. 우리 사이의 공간이 완전히 사라졌다. 숨이 닿았다. 체온이 섞였다. 나는 그의 가슴 쪽으로 시선을 내렸다. 그도 내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손을 내렸다. 어깨에서 팔을 따라. 이번에도 서두르지 않았다. 손이 내려가는 경로가 너무 또렷해서 나는 숨을 고르는 걸 잊어버렸다. 그의 손이 멈췄다. 아까와 같은 위치. 이번엔 조금 더 오래. 그 멈춤 속에서 나는 알았다. 이건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온도라는 걸. 침대는 아직 아무 역할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 사실이 오히려 더 긴장됐다. 우리는 섰어. 이 밤을 마주하고 있었다. 서서 결정을 만들고 있었다. 그는 아주 조용히 말했다. 오늘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그 말은 배려였지만 동시에 선택을 다시 내미는 말이었다. 나는 잠시 생각했다. 정말 잠시.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아주 작게. 그 작은 움직임 하나로 밤의 방향이 정해졌다. 아직 아무것도 분명히 일어나지 않았지만 문을 여는 소리는 작았다. 하지만 그 소리가 내 귀에는 유난히 크게 남았다. 마치 방 안에 남겨두고 온 무언가가 나를 붙잡는 것처럼. 복도로 나왔을 때 공기는 갑자기 차가워졌다. 방 안의 온도가 아직 몸에 남아 있었는데 바깥은 너무 현실적이었다. 나는 코트를 여몄다. 단추를 하나 더 채웠다. 몸이 아니라 마음을 가리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이번엔 기다림이 길었다. 숫자가 내려오는 동안 손바닥에 남은 감각이 지워지지 않았다. 물로 씻어낸 것도 아닌데 마치 젖어 있는 것처럼 나는 손을 쥐었다 폈다. 그 작은 움직임에도 기억이 따라왔다.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 생각이 갑자기 너무 낯설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나는 혼자 탔다. 혼자라는 사실이 이상하게 안도감을 주었다. 아무 표정도 관리하지 않아도 되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조금 달라 보였다. 피곤한데 눈은 맑았다. 그 사실이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불은 켜져 있었다. 그가 먼저 와 있었다는 뜻. 나는 한참을 현관 앞에서 서 있었다. 열쇠를 꺼내 들고도 바로 넣지 못했다. 문 하나를 열면 다시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느낌이었다. 잠시 후 나는 문을 열었다. 왔어. 그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평범했다. 응. 내 대답도 늘 그랬다. 우리는 마주 보지 않았다. 굳이 볼 필요가 없었다. 이 집에서의 우리는 이미 충분히 익숙했으니까. 나는 신발을 벗고 조용히 들어왔다. 바닥의 차가움이 발바닥을 통해 올라왔다. 오늘은 좀 늦었네. 그의 말은 질문이 아니라 사실 확인이었다. 응. 약속이 좀 있어서. 그 말이 목에 걸렸다. 약속이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무거웠다. 그는 더 묻지 않았다. 그 무심함이 나를 안심시키면서도 더 아프게 했다.
샤워실에 들어갔다. 문을 닫자 비로소 혼자가 되었다. 물줄기가 떨어지자 소리가 커졌다. 나는 손을 씻었다. 여러 번. 손바닥, 손목, 손가락 사이, 비누 거품이 하수구로 흘러가도 감각은 남아 있었다. 이건 씻겨 내려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 사실을 그때 처음으로 인정했다. 거울 앞에 섰다. 김이 서린 거울을 손으로 닦았다. 거울 속 내 눈이 나를 똑바로 보고 있었다. 낯설지 않은 얼굴인데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지금 무슨 사람이 된 걸까? 그 질문에 답이 나오지 않았다. 침실로 들어갔다. 그는 이미 누워 있었다. 피곤해? 응. 짧은 대답. 이불을 덮고 누웠다. 우리는 같은 침대에 있었지만 그날 밤에 나는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다. 그의 숨소리가 점점 규칙적으로 변했다. 잠들었다는 뜻. 그 사실이 안도이면서도 죄책감이었다. 나는 천장을 바라봤다. 아까 방 안의 조명, 커튼, 낮아진 소리들이 차례로 떠올랐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내가 있었다. 그 기억이 이상하게도 후회보다 먼저 떠올랐다. 왜 이렇게 또렷하지? 나는 눈을 감았다.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다. 나는 바로 보지 않았다. 알고 있었다. 누구인지. 한 번 더. 아주 짧게. 나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들었다. 무사히 들어가셨어요? 그 문장은 안부였지만 연결을 확인하는 말이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답했다. 네. 그 한 글자가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이불은 차가웠다. 아까의 온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그제야 다른 감정이 올라왔다. 죄책감. 늦게, 아주 늦게. 이건 잘못이다. 이번엔 머리뿐 아니라 가슴도 그렇게 말했다. 그런데 그 생각 뒤에 이런 말이 따라왔다. 그래도 이미 지나갔다. 그 말이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잠과 깨어있음 사이에서 계속 오갔다. 그 사이에서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건 하룻밤의 흔들림이 아니라 돌아오는 길이 달라진 이야기라는 걸. 아침이 오면 다시 낮에 얼굴을 써야 한다.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하지만 젖은 손바닥의 감각은 아침은 정확했다. 알람이 울렸고 창밖의 빛은 늘 같은 각도로 들어왔다. 그는 씻고 나왔고 나는 커피를 내렸다. 어제와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 보였다. 그런데 모든 게 달라져 있었다. 오늘은 비 온대. 그가 말했다. 신문을 접으며. 그래. 나는 컵을 건넸다. 손이 스쳤지만 아무도 놀라지 않았다. 이 집에서는 손이 스쳐도
의미가 없었다. 그 사실이 나를 이상하게 만들었다. 그는 신발을 신으며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어제는 누구 만났어? 그 질문은 의심이 아니었다. 관심도 아니었다. 그저 대화의 빈칸을 채우는 말이었다. 오래된 지인. 나는 준비해 둔 것처럼 대답했다. 거짓말은 이상하게도 목에 걸리지 않았다. 문이 닫히고 집 안에 혼자가 되었다. 고요했다. 너무 고요해서 내 숨소리만 들렸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잠시 움직이지 않았다. 어제의 방과 오늘의 집, 공간은 달랐지만 내 안의 온도는 그대로였다. 휴대폰을 들었다 놓았다. 켜지지 않은 화면 위로도 어제의 문장들이 떠올랐다. 무사히 들어가셨어요? 그 말은 끝났지만 연결은 끝나지 않았다. 나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보내지 않는 것도 선택이니까. 마트에 갔다. 장바구니에 필요한 것들만 담았다. 계란, 우유, 채소. 일상의 물건들은 항상 정직했다. 나는 계산대 앞에서 카드를 꺼내며 생각했다. 이런 평범함이 나를 지켜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내렸다. 비는 어제의 흔적을 씻어줄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기억을 더 또렷하게 만들었다. 코트가 젖었고 머리카락 끝이 축축해졌다. 나는 그 촉감을 괜히 오래 느꼈다. 집에 들어와 젖은 코트를 벗었다. 거울 속에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보였다. 그 사실이 나를 안심시키면서도 불안하게 했다. 이렇게 아무 일도 없는 얼굴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점심 무렵 메시지가 왔다. 비 와요. 조심하세요. 짧은 안부. 너무 평범해서 더 위험한. 나는 한참을 보다가 답장을 썼다. 네, 고마워요. 그 이상은 쓰지 않았다. 그 이상을 쓰는 순간 균열이 커질 것 같아서 오후가 길었다. 집 안을 정리하고 빨래를 개고 창문을 닦았다. 손을 바쁘게 움직이며 생각이 줄어들 줄 알았다. 그런데 몸이 바쁘면 마음이 더 선명해졌다. 저녁이 되었고 그는 다시 돌아왔다. 오늘은 뭐 먹지? 그 질문에 나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아무거나. 아무거나라는 말은 오늘따라 너무 많은 걸 포함하고 있었다. 식탁에 마주 앉았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무심함이 오늘은 더 깊었다. 나는 문득 생각했다. 만약 지금 모든 걸 말한다면 그 상상은 아주 잠깐 스쳤다가 사라졌다. 말하지 않는 선택이 이미 너무 익숙해져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그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나는 부엌에서 그릇을 씻었다. 물소리가 내 생각을 덮어주길 바랐다. 하지만 생각은 물보다 질겼다. 그날 밤
우리는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다. 그는 금세 잠들었고 나는 천장을 바라봤다. 어제의 천장과 오늘의 천장은 달랐지만 눈이 머무는 방식은 같았다. 휴대폰이 베개 옆에서 가볍게 울렸다. 나는 바로 보지 않았다. 이번엔 참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참는 것도 연습이니까. 잠시 후 나는 결국 화면을 켰다. 오늘은 아무 일 없었죠. 그 문장은 안부가 아니었다. 확인이었다. 나는 답하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는 선택도 선택이니까. 이불 속에서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무심함이 나를 지켜줄까? 아니면 더 깊게 빠뜨릴까? 대답은 아직 오지 않았다. 다만 분명한 건 아무도 모르는 균열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조용히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것이었다. 오늘은 아무 일도 하지 말자. 그 생각이 얼마나 자주 무너졌는지 나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다시 해보기로 했다. 사람은 희망이 아니라 착각으로 하루를 버티기도 하니까. 그는 이미 일어나 있었다. 부엌에서 컵을 내려놓는 소리가 났다. 오늘은 좀 일찍 나가야 해. 그의 말은 내 하루에 여백을 만들었다. 그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평소보다 길게 남았다. 혼자가 되자 집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어제까지는 무심함이 나를 감싸고 있었다면 오늘은 결정을 요구하는 정적이 자리 잡았다. 나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켜지지 않은 화면. 그 화면이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오늘은 연락하지 말자. 그렇게 마음먹고 커피를 마셨다. 한 모금, 두 모금. 커피는 쓴데 입안에 오래 남았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시계를 보지 않으려 했는데 자꾸만 눈이 갔다. 아직 오전.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시간. 그 평온함이 오히려 불안했다. 정오가 조금 지났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나는 놀라지 않았다.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오늘은 괜찮으세요? 그 문장은 안부처럼 보였지만 실은 질문이었다. 오늘은 어디까지 괜찮을까요?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이번엔 정말로 그 위에 손바닥을 얹었다. 진동이 손바닥을 통해 아주 미세하게 전해졌다. 한 번, 그리고 멈춤. 그 멈춤이 나를 더 괴롭혔다. 나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고 커튼이 흔들렸다. 밖의 세계는 아무 일도 모른 채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 사실이 나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그래, 이게 맞아. 그때 또 한 번 진동. 이번엔 길었다. 나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휴대폰을 들었다. 어제 너무 늦지 않았나 계속 생각이 나서요. 그 문장은 배려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연결의 실이었다. 나는 그 실을 당장 끊을 수도 있었고, 조금 더 잡고 있을 수도 있었다.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어제의 방, 조명, 커튼, 가까웠던 숨, 그리고 오늘의 집, 밝은 빛, 차가운 바닥, 어느 쪽이 내가 살아있는 느낌을 주는지 너무 분명했다. 그 사실이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나는 답장을 썼다. 지웠다. 다시 썼다. 괜찮아요. 그 말은 멈춤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다음 문장이 저절로 따라왔다. 다만 오늘은 좀 복잡해요. 그 문장이 선이었다. 선 위에 발을 올려놓은 상태. 답장은 곧바로 왔다. 그럼 잠깐만 볼까요? 아무 말 안 해도 괜찮아요. 그 말이 마지막 방아쇠였다. 나는 눈을 감았다. 지금 가면 이건 반복이 된다. 그 생각이 너무 또렷해서 도망칠 수 없었다. 나는 코트를 집어들었다. 어제와 같은 코트였다. 그 사실이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문을 나서기 전 현관에 섰어. 나는 한 번 더 생각했다. 아직 돌아갈 수 있다. 그 생각은 문을 열지 못하게 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나는 거울 속 나를 보았다. 눈빛이 어제와 같았다. 이미 선택은 끝나 있었던 것 같았다. 그는 먼저 와 있었다.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 너무 익숙해졌다. 잠깐만. 걷쇼. 그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다. 그 사실이 나를 가장 무섭게 만들었다. 걷는 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모든 게 전해졌다. 멈추지 못한다는 것. 알면서도 간다는 것. 나는 그 순간 확실히 깨달았다. 이건 더 이상 하룻밤의 실수도 흔들림도 아니다. 선택의 반복이었다. 그리고 반복은 곧 삶이 된다. 나는 속으로 말했다. 이제는 정말 결정해야 한다. 그 결정이 무엇이든 대가가 따를 것이다. 그를 바라보며 나는 처음으로 이 질문을 했다. 나는 이 온도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아직 답은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은 우리는 멈춰 섰다. 늘 그랬듯이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가에서 아무도 우리를 보지 않았고 아무도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알지 못했다. 그 사실이 처음엔 자유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곧 책임 없는 자유는 공허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내가 먼저 말했다. 그 말은 이별도 아니고 계속도 아니었다. 그저 멈춤을 선택하겠다는 선언이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이 그 침묵이 오히려 그의 대답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보지 않았다. 마주 보면 결정이 흔들릴 것 같아서 나는 방향을 틀었다. 발걸음이 처음 몇 걸음은 무거웠다. 뒤에서 그의 숨이 느껴지는 것 같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익숙했다. 신호등, 횡단보도, 편의점의 밝은 불빛. 이 도시의 모든 것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나만 다른 온도를 안고 걸을 뿐. 현관문을 열자 집 안의 공기가 맞아왔다. 익숙한 냄새, 익숙한 소리. 그는 아직 오지 않았다. 나는 신발을 벗고 잠시 서 있었다. 이 집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이 삶으로 돌아왔다는 느낌이 들었다. 거실에 앉아 손을 내려다봤다. 이미 말라 있었지만 나는 아직 젖은 손바닥을 느끼고 있었다. 씻겨 내려간 게 아니라 안쪽에 남은 감각. 그건 지우는 것이 아니라 견뎌야 하는 것이었다. 그가 들어왔다. 오늘은 좀 늦었네. 응. 우리는 늘 하던 대화를 했다. 말의 모양은 같았지만 의미는 달라져 있었다. 나는 그를 보았다. 그는 나를 보지 않았다. 그 무심함이 오늘은 다르게 느껴졌다. 미안함이 아니라 현실처럼 식탁에 마주 앉았다. 숟가락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이 소리들이 이 집의 리듬이라는 걸 다시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다. 괜찮아? 그가 물었다. 응. 이번엔 거짓말이 아니었다. 괜찮다는 건 행복하다는 뜻이 아니라 살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 그날 밤, 우리는 같은 침대에 누웠다. 그는 곧 잠들었고, 나는 천장을 바라봤다. 천장은 변하지 않았다. 변한 건 내가 천장을 바라보는 방식뿐. 나는 생각했다. 사람은 한 번 깨어난 감각을 완전히 잊을 수 있을까? 답은 없었다. 휴대폰이 아주 조용히 진동했다. 나는 바로 보지 않았다. 이번엔 정말로 한참 후 나는 화면을 켰다. 메시지는 없었다. 그 부재가 이상하게도 마음을 놓이게 했다. 나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눈을 감았다. 기억은 남아 있었지만 결정도 남아 있었다. 나는 그 온도를 삶의 중심에 두지 않기로 했다는 결정. 아침이 왔다. 햇빛은 여전히 같은 각도로 들어왔고 커피는 같은 맛이었다. 그러나 나는 조금 달라져 있었다. 잃은 것도 있었고 얻은 것도 있었다. 잃은 건 가볍지 않았고 얻은 건 화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 선택이 완벽하지 않아도 내 삶을 계속 살게 해줄 선택이라는 걸. 금지된 온도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다만 나는 그것을 기억으로만 두는 법을 배우기로 했다. 나는 오늘도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문을 나선다. 그리고 안다.
아무 일도 없었던 날들 사이에 나를 흔들었던 밤이 있었다는 걸. 그 밤은 내 인생의 흠이 아니라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로 남아있을 것이다.